정치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장미꽃뱀님, 조개껍데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안녕하세요. 조개껍데기입니다. 네, 조껍님. 네, 안녕하세요. 예, 꽃뱀입니다. 네, 잘들 쉬고 오셨나요? 네. 네. 네, 잘 쉬고 왔어요. 항상 이때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쉬는 동안 그거 생각났어요. 어제 저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 여성대회 기념 그거 행사랑 행진이랑 끝나고 다시 사무실 쪽으로 돌아오는데 공덕역에서 갈아타려고 가는데 되게 큰 소리로 사이렌이 울린 다음에 지금 역사 안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침착하게 위로 대피하시라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의 엄청 피곤한 상태였는데 일단 위로 빨리 나가려고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아무도 뭐 동요하지 않는 느낌? 뛰지도 않고 내가 헛걸들은 게 아닌데 그러고 이제 한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또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되지? 왜냐면 거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갈아타는 역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또 뭐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웅얼거리고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들리고 근데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이거 지하철이 막 저쪽에 들어오고 있고 이걸 타야 되나? 타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식의 불안감 속에서 일단 타고 그냥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도 없고 사람들도 믿지 않게 된 이 현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갈팡질팡 저 그때 지하철 잘못 탔거든요. 결국 다른 반대 방향으로 탔어요. 신당까지 갔다 왔는데 사무실에 오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어요. 왜냐면 두 번 신기하네. 신당을 잘못 망원에서 신당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불안감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시간을 겪고 심지어 잘못 탔어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비용을 치르게 하는 사회에 대한 이제 또 분노를 느끼며 돌아왔었던. 그래서 다 사람들 대피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안 움직이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뭐 약간 방송 사고라고 생각한 건지. 되게 근데 만약에 근데 실제 상황이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기를 보거나 이래야 움직이는 건가?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마 기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방송 오류였을 수 있겠죠. 그런 방송 오류가 난다는 자체가 일단 좀 그렇고 근데 오류가 났더라도 어쨌든 일단 대피하고 나서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다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CBS 라디오를 들어요. 너무 TV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음악을 듣겠다. 너무 시끄러워요. TV가 정말 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TV가 얼마나 시끄러운가가 너무나 느껴지는데 CBS 라디오에 부탄가스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썬 연료와 그다음에 좋은 부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좋은 부탄 광고 노래가 뭐냐면 안 터져요 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 아니 부탄가스가 터지는 건가? 왜냐면 안 터진다는 것을 광고한다는 건 터지는 사고가 났다는 건데. 네, 다른 불안을. 약간, 그러니까 너무 사회에서 그런 가스가 터질 수 있는 것이 많죠. 판매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허용된다라는 거고 지금 지하철에서도 그게 뭐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대피 훈련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굉장히 작은 사고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다들 괜찮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에 불안 느낀 사람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온 안내 방송이 잘 안 들리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고 방송할 때 그 저희 새로 만든 메일 주소 유추장투데이@gmail.com으로 첫 사연이 들어왔어요. 와.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조껌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2달간의 휴식기 동안 해장상담소를 1화부터 정주행한 애청자입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메일을 드린 건 다름 아니라 중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제게는 10년 이상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성별은 모두 여자입니다. 제 친구들은 특별히 페미니즘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여성으로 일하고 연애하고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다 보니 내재화된 여성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보다 여자를 대하는 게 더 까다롭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저도 물론 저도 모르게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 제 안의 여성 혐오를 인지하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말에 불쾌하거나 불편해질 때가 있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친구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친구들의 여성 혐오적 발언은 보통 친구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튀어나와서 더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동기 여직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친구는 연예인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동기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를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연예인, 화장품 얘기만 해대고 한심하고 짜증나는 여자애들이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동기 직원들이 친구를 왕따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화 소재를 깎아내리는 것은 여성 혐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친구 앞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대충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후에 여초 직장이라서 힘들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남초 직장은 남초대로 힘든 점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여자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도 여성 혐오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조의 피해자고 젠더 권력을 누리는 남자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할 때와 여자가 할 때 다르게 느껴지기도 대처도 달라집니다. 남자인 대학 동기나 선후배들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면 직접적으로는 지적하는데 이상하게 여자인 친구들에게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들과는 수틀리면 언제든지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데 여자친구들에게는 그게 안 돼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분이 사연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마 1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0명 다 이 고민을 겪을 것 같거든요. 너무 공감 가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거를 며칠 전에 PD님에게 해장 상담소 PD님에게 사연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아는 거랑 그 페미니스트로 이제 사는 것과 일상을 꾸려가는 것에 이제 격차랄지 이제 다른 차원에 대한 고민이랄지 이런 게 사실 전형적인 이분의 고민에서 느껴져서 좀 반가웠고 그렇더라고요. 예, 반가웠어요. 저도 이제 소위 이제 페미니즘을 만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거의 항상 하는 고민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연을 끊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친구가 결혼을 하였는데 이제 아이를 계속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집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워주고 뭔가 생활비를 주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낳았는데 낳고 난 다음에 당연히 시집에서는 아이를 봐주거나 생활비를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았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집 입장에서 나중에 다 키워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그 친구가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보아오면서 너무나 제가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나만 계속 뭔가 이렇게 들어야 되죠, 들어줄 계속.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이 끊긴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사실 그런 이제 여성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되게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어주죠. 다른 대안은 우리가 못 주지만 주로 이혼이나 이런 이제 극단적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못 주지만 사실 페미니스트 이제 비혼인 친구한테 이제 기혼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고민 중에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성도 이제 여성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우선은 저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여성 당연히 여성 혐오 하죠. 여성이 여성 혐오 안 하면은 여성 단체가 왜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도 여성 혐오를 하고 이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화장품만 얘기하고 뭐 쇼핑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피로 여성들도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너무 많아요. 예, 일할 때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성들만 있는 이제 그 사무실이었는데 항상 코스가 있어요. 저 뭐 아침에는 모여서 시댁 얘기나 그 화장품 얘기나 이제 쇼핑몰 어디 쇼핑몰 좋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는 꼭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나씩 먹고 쌀국수를 좋아했어요. 그때 10년 전인데. 근데 그때 저도 제 안에서 약간 저는 이렇게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성들 안에서 팔짱 끼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막 이거를 잘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혐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 맨날 만나면은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뭐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있어. 그때 저 쌀국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쌀국수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되게 급진적이잖아요. 지금 쌀국수 다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쌀국수 많이 안 먹을 때거든요. 그러면 쌀국수를 맨날 먹지. 난 백반 먹고 싶은데. 보수적이야. 비싸다. 문화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야. 보수적인 취향이라 지금 뭐 쌀국수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뭐 이 향도 이상한데 왜 먹자는 거야. 쌀국수 먹고 뭐 짜쪼 같은 거. 짜죠 있잖아요. 그 뭐 돈 너무 많이 나와. 비싸. 막 거의 뭐 1인당 10,000원을 내야 돼.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짜쪼 먹자 뭐 먹자 이 얘기들을 일상으로 좀 구성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분이 근데 이제 왕따 경험이 있으면서 저도 약간 뭐 의도하지 않게 제가 뭐 왕따 시키신 거 아닌가요? 왕따 시키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외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냥 약간 소외가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랑 그래서 1년을 아니 되게 좋긴 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나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여성 헤테로 딱 여성들이었는데 그렇게 1년을 일하고 그 어떤 한 분이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단정한 거야. 그냥 쌀국수 먹고 커피 마시는 여자에 대한 혐오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외삼촌한테 성폭행 당한 얘기를 내가 갑자기 하는 거야 나한테. 그게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되게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나랑은 되게 다르고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난 안 좋아하니까 그런 취향들을. 하지만 보니까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뭐 꾸뱀님은 쌀국수 안 좋아하고 사실 약간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실 관찰하고 있었고 근데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을 무리로 그냥 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그분이랑 페미니즘 책도 얘기도 하고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번 마음을 딱 터니까 쌀국수도 맛있고 그랬던 경험이 약간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 안에서 약간 소위 루저 여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따라서 이제 내가 그걸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딱 튀어나와요. 예, 약간 어떤 열등감. 내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성들을 딱 집단화하고 무리로 얘기하고 저 팔짱 끼는 그 여자들 정말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게 한 사회가 일단 있는 그쵸. 거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왕따가 있었다고는 하잖아요. 이 사연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랑 이게 너무 잘 만날 수밖에 없는 없어요. 상황이고 이제 그걸 토로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쵸. 소위 쌍년들이라 그러니까 소위. 정말 네, 네. 나쁜 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심한 년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때 저기 그건 여성혐오 뭐 이렇게 얘기가 하면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힐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 처음에 그래서
그냥 뭐 그건 여초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어쩌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잘 저는 한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걸 토로하는 사람한테 공감하기 이전에 뭔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당연히 튕겨져 나오는 그쵸. 건데 사실 이게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들은 물론 또 이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뭐 어떤 식의 토로를 했을 때 공감을 먼저 하면 공감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 다음 하는 얘기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으니까 일단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야, 좀 가만있어 봐.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좀 세게 그거는 여성 혐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타격하면서까지 그쵸. 할 거는 아니니까 더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연 주신 분은 되게 많이 고민하신 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고민의 맥락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그쵸. 해요. 네. 이 어떤 게 여성들 안에 차이가 있고 근데 저도 약간 그 생각하면서 어저께 집에 가면서 이 대본을 보면서 그 뭐 조한혜정 씨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운동사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공략하기보다 낙후시켜라 이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개인들과의 관계에도 되게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이랬어요. 그러면 너 여성혐오에 라벨 하나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공략하는 그쵸. 것보다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기혼인 친구들, 그러니까 헤테로성이 굉장히 센 뭐라고 해야 되죠?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를 되게 욕해. 뭔지 알죠? 모든 사고의 흐름이 남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일부러 그럴 때 있거든요. 그 친구랑 다른 친구 얘기하면 그 사람 뭐 이성애자야?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아니 뭐 생각해보게 당황하죠. 약간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 이성애자야? 이성애자란 말 처음 안 들을 거야 아마 살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그런 식으로 툭툭 치면 나중에는 생각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여성 혐오적이라기보다는 남초 직장에 대한 어떤 고통을 일부러 얘기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의 선에 스며들게 스며들게. 그래서 처음 듣는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민과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맞아요. 이제 지난하고 피곤한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이제 소중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약간 더 많은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기다려준다?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당장에 이제 한두 번의 대화에서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는 그 궁극적인 어떤 마음 한켠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계가 좀 소원해질 거라는.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감수할 수도 있다는 마음 같은 것도 그쵸. 좀 필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친구가 어느 정도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이기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친구의 목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공감하면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이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삶에 그 친구의 삶에서 이런 고민들을 만나고 접했을 때 어떻게 또 해나갈 것인가 또 그 사람의 몫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없죠. 거니까 그런 약간 애정어린 분리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구분하는 방식 중에 성별이 있잖아요. 이제 페미니즘은 그거에 대해 질문하자는 건데 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제가 아파트 살거든요. 저희 동에서 누가 투신을 했어요. 뛰어내렸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그러니까 누가 태어났을 때도 성별이 궁금하고 맞아요. 누가 죽었을 때도 성별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거를 뭐 여성 혐오고 뭐 내가 가부장이 찢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좀 며칠을 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바로 그 사람도 여자래 남자래.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자였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가 또 강력해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성별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그 성별을 알아야지 이 사망을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봐 이 불안하면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왜 했냐면은 이분도 사람은 다 이게 어떤 걸 이해하려면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때 정희진 쌤이 양성평등을 반대한다 해서 반대말부터 배운다. 원래 어떤 개념을 알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페미니즘은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성별을 이제 근거로 차별하고 그 차이에 주목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 맞지만 인간이 인간을 구분하는 방식의 그 성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사는 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딱 라벨링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별화된 사회니까,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회니까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여자들은 이렇게 그쵸. 이렇다라고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쉽죠. 쉬운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말 얘기해야 될 순간에 피하지 말고 미움받고 이제 나를 이제 이 관계가 끝날 거라고 또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좀 담담하게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본인의 측면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은 끊으면 그만이지만 그쵸. 여성들과 관계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순간에 멀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살면서 맞아요. 느껴요. 겪어요 또. 겪으면 또 페미니스트 친구 찾기 마련이에요. 여성들이 겪는 어떤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고민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또 주제로 다뤄보고 싶어서 가져온 게 돈 쓰는 거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 새롭게 2006년도 기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된장녀에 이은 신종 귀족녀 한 달 쇼핑비 7,800만 원 이런 제목이고, 이제 된장녀, 그러니까 2006년도니까 10년이 넘었어요. 된장녀라는 말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벌써. 된장녀가 양극적인 소비 패턴을 갖추고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이 신종 귀족녀들은 명품 소비에 걸맞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조명하는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뭐뭐녀 워딩의 사례로 엄청나게 이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거죠. 네. 트위터 반응 보니까 신종 귀족녀 모임 진짜 소비에 맞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걸 부자라고 합니다. 사이다시네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돈 많으면 부자, 여자가 돈 많으면 신종 귀족녀. 귀종, 근데 신종은 또 뭐야? 신종이야. 처음 봤어. 돈 많은 여자 처음 봤어. 그러니까 또 어떤 트위터 분에 또 귀족녀는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신종 기자남이요. 네, 이런 반응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된장녀도 사실은 그런 거고. 남자가 한 달에 7,800만 원 쇼핑을 하면 기사꼴로 안 다뤄지잖아요. 전혀 다루지 않죠. 왜 여성이 하면 그것을 기사로 다루는.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렇죠. 여자가 7,800만 원 쇼핑을 해? 그 돈 어디서 나왔어? 라고 하면. 자기가 근데 벌어도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그런 정서는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선망의 대상인데 그쵸. 여자가 돈 많이 쓰는 건 되게 쓸데없는 데 쓰는 한심한. 거고 비난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남자들은 룸살롱 이런 데 가면 막 7,800만 원 그냥 한 번 하룻밤에 나오는 그리고 차에 가지고 그냥 자동차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뭐 이런 거 사고 완전 과소비잖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합리적인 어떤 혹은 되게 멋진 소비인 것처럼 자기 삶을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여성들이 뭐 덕질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든가 뭐 화장품 뭐 이런 데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막 그런 소모적인 데에다가 혹은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놀아나는 어떤 여성들이라는 식으로 자본의 신여라는 둥. 이럴 때 자본의 한여라는 둥. 그런 게 아직도 너무 많이 있죠. 그 꽃뱀님이랑 네. 조껌님은 좀 평소에 소비를 어떻게 과소비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모든 버는 족족 다 쓰자는 주의. 제가 예전에 막
엄청 저금을 하고 돈을 모으는 걸 올인한 적이 있었어요. 맨날 막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막 이렇게 쌓였구나 이런 걸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 돈이 얼마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못 쓰더라고요 그 돈을. 막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뭔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또 안 주기도 그렇고 그쵸. 뭔가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그 이후로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쓰자.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쇼핑을 막 맨날 사실 근데 하는. 방탕해봤자 우리 돈이 없어. 방탕하고 싶은데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조검님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뭐 워크샵 가고 여행 가면 조검님이 많이 뭐 사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귀엽고 이런 거 네.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움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거기 가면 꼭 그 거기에 있는 특산물이랄지. 네, 맞아요. 그런 이런 걸 거 사와요. 사와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약간 거기 가서 뭔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여행 가서 되게 그 여행만 하고 구경만 하고 뭔가 거기 소비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민우회에 네. 말 네. 밖에서 어떤 활동가님께서 몽모 활동가. 활동가님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저도 깨달음을 얻어서 그 그러네요. 이후부터 저도 약간 지역에 가거나 워크숍 가거나 하면은 좀 뭘 살려고 그 지역사회 약간 네, 경제적인 맞아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시장도 가고 하면 그 삶 같은 걸 같이 또 나눌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되게 뜻 있는 소비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과소비라고 근데 먹는 거야. 뭐 떡이나 빵, 뭐 오징어. 과소비라고 막 오징어, 뭐, 그 보고 껍데기, 뭐 이런 거. 우리 지역 경제에도 이거. 예, 예. 그렇죠. 저는 최근에 과소비를 한 게 과소비? 아무튼 저는 이제 큰 거 살 때 조금 이렇게 돈 많이 아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는 편인데 최근에 좀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 의자가 원래 되게 집에 불편한 나무 딱딱한 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자를 사러 갔어요. 근데 가격대가 거의 뭐 5만 원대부터 몇십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데 30만 원짜리 의자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우와. 장난 아니죠. 근데 2번 앉았나? 의자에 안 앉아 있었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는. 근데 집에서 의자 사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한번 꽂히면 그리고 의자가 편하게 네. 있으면 앉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또 찾아볼 것 누워 있으니까. 근데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라도 이제 침대에 이제 어떤 그 이렇게 낮은 책상을 놓고 밥을 먹곤 했었는데 의자에 샀으니까 이제 네. 그 테이블에서 먹자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저에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근데 이제 그런 걸 살 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조검님 같은 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급여가 많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더 많이 없는 데에 있었었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아낀다, 무조건 아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제 밥도 뭐 5,000원짜리 먹을 거 4,000원짜리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를 살 때 맞아요. 3,000원짜리 살고 2,500원짜리 사. 1,000원, 이런 거. 500원 너무 네, 맛있겠어요. 그렇게 아끼게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막 골병 들고 막 거의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아낀다고 해도 이제 조건님 말씀처럼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렇게 살다가 제 친구의 친구가 재무설계 이제 해주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무료로 약간 재무설계 상담 같은 걸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보통 재무설계 상담 같은 걸 받는 거는 부자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설계가 없으면 너처럼 무조건 아끼는 방식으로 맞아요.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 설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옷 사는데 사는 연간 비용이 얼만큼이 되고 그걸 따로 빼놓고 저축을 얼만큼 하고 따로 빼놓고 그럼 이만큼의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그냥 딱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는 그런 스스로.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후로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이 얼만큼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고 이런 걸 아니까 뭐 하나 그냥 살 질릴 수도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무조건 아끼는 그냥 그 비용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약간 전환의 계기가 있었던 물론 의자 쇼핑은 좀 실패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던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많이 그런 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최근에 뒤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네. 그 소비에 실패할 여유라는 슬로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이거 기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조금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슈퍼 앞에서 아이에게 너 사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사준다고 하면 일단 고르는 시간이 한 3배쯤 늘어난다. 왜냐하면 고민을 거듭하다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고른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선택. 대신 지난번에 못 산 과자는 이번에도 못 산다. 그래서 이 글 쓰신 본인도 10년간 늘 딱 하나만을 강요당하는 아이의 심정으로 살았다. 해보고 싶은 것도 써보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항상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둘 다 없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장 저렴한 이제 학식이나 편의점 김밥을 사 먹을 정도만 이제 남는 형태로 그렇게 써서 살았었고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 소위 이제 사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는 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돈 한 푼 잃어버리면 사흘 밤낮 가슴이 두근대는 마당에 이제 실패라는 것 자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사는 데에 이제 소비를 했고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TV에서 이제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행복하게 사는 중년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아끼는 것도 재밌다. 나중엔 다 추억이야 라는 말을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발랄한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고 그런 걸 동력으로 삼아서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 사이에 본인의 취향은 질식당했고 시야는 납작해졌다. 라고 표현을 하며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급여가 좀 오르고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본인 소비의 선택지에 실패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비로소 내 일상에는 하나둘씩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덧 세상이 내 시야만큼 납작해져 있었다. 가성비라는 말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물건의 앞에 접두어처럼 따라붙었고 편의점 음식을 고급 요리처럼 만들어내는 TV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첩첩산중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은 이미 아는 맛이 나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았고 찾으면 또 어디에나 그게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사회의 취향 전체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질식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사회의 취향이 질식당하는 걸 바라보는 건 내 일상이 메마르는 것보다 더 서글펐다. 그게 사람을 서서히 죽인다는 걸 아니까 하면서 그래서 말하는 거지만 지금 필요한 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다. 소비에 실패할 수 있는 여유다. 하나만 고르라고 다그치는 사람보다 천천히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걸 더 골라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고 취향을 사치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기보다는 가격과 성능과 취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사치하는 여성들을 지금 이렇게 후드려 패는 식의 문화 분위기랑 저는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별 인군 격차가 지금 100대 64고 빈곤한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뭔가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어떤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문화가 같이 있어. 이제 이럴 때 이제 얼마나 그 사이에서 정말 이 표현처럼 질식당하는 여성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념녀 이런 프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사회라고 하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여성들의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조절하고 컨트롤하려는 그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사실 돈을 잘 못 쓰는 얼마나 구질거렸냐면 10년 전에요. 민우에서 집에 가끔 박스 테이프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 훔쳐가고 그랬어요. 저 학교에서 휴지 훔친 적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왜냐면 거기서 알파 어디서 문구에서 사면은 2-3천 원 하잖아. 근데 민우에서 사실은 반 남은 거 훔쳐간 적 있어요. 그래. 근데 왜 그랬지? 지금은 그러니까 고백. 그리고 뭐냐면 삶이 너무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 못하는. 그게 하나 있으면 나중에 붙이면 되는데 근데 이사 갈 때 짐이 많아질. 그 테이프가 뭐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아껴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2-3천 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살짝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 한 10년 정도는 정말 아예 제 지인이 우리 집에 오더니 비군이냐고 그러더라고. 아예 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리는 게 너무 싫고 이사를 맨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자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야 할 것들 정말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뭐 하수구 뭐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휴지 이런 거를 사면서 저는 여성들의 소비를 비난하는 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저도 그 소비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진짜 노동이에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얼마부터 얼마 가격 대비 그리고 직접 나가면 또 이거를 또 배송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거 되게 고통스러워서 전 되게 고통스러워서 그 맞아요. 동료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디가 좋은 거야? 그럼 그냥 그거 사고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것 같아요. 여자들을 과소비라고 또 욕하는 게 그 소비가 사실은 네. 삶이기도 한데 완전.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열받는 게,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되게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제 직장, 그것도 정말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직종인데, 그런데 다니는데 정말 그러니까 세간에서 비난하는 대로 그 월급에 막 반 이상을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이런 데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업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취급되는 업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맞아요. 이제 소비이기도 하면서, 근데 그것으로 또 비난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겹쳐 있는 거잖아요.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건지 네. 진짜. 그래서 요즘에 그 시발 비용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쓰는 돈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막 직장에서 엄청 살 먹고 막 되게 이상한 상사가 있고 이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치킨 시켜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이래야만 삶이 유지되니까 그걸 맞아. 이제 그런 비용을 시발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자로 사는데 드는 시발 비용도 장난 아니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는 거 자체가 너무 욕이 나오니까 이거 진짜 쓰기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맞아요.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욕을 해라는 이제 열받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에 그 여성대회 때 그 집회 때 이제 나와서 발언하신 분도 그 얘기 하셨었는데, 아니 미용실 커트 비용도 맞아요. 여자 컷이 맞아. 더 비싸죠. 네. 2,000원, 3,000원 더 비싸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소비를 가지고 뭐라고 해?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미용실 커트 비용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머리 쇼커트인데 저도요. 막 여자 15,000원, 남자 12,000원 이런 식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왜? 저는 이거 남자들이 되게 불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 머리는 그만큼 공을 안 들인다는 거잖아요, 사실. 덜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똑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 정말 이거는 정말 바꾸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미용실 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길이로 핑계 댈 수 없는 게 원래 커트 머리가 더 어려워요. 커트가 맞아. 그냥 긴 머리가 잘라버리면 되는데 맞아. 아니면 짧은 머리 그냥 다 통일을 하던가. 그쵸. 뭐 길이의 문제인 그쵸. 거면은 길이로 제한하던가 가격을. 운동을 해야겠네요. 네. 어떻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 네, 됩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어요. 여성 혐오도 있고 맞아. 여자들이 막 카탈스럽게 막 이렇게 할 것 그쵸. 같고 남자들은 묻어날 것 컴플레인할 같고, 것 같고. 그냥 이건 되게 편견에 성별 상관없는 거죠. 그죠, 편견에 기반한. 그러니까 예. 남성들에게 싸게 해줘서 오게 하려는 건가? 뭐야 도대체? 왜 싸게 하죠? 노동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자보다 자기들이 더 싸다고 생각해서 가서 이게- 남자라고 우길까? 예전에는 남자들이 훨씬 머리가 짧고 보통은 다 여자들이 기니까 그쵸. 그게 그냥 굳어진 관행인 것 길이. 같아요. 길이에 따라 지금 그냥 하는 게,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 길이로 맞지 해요. 않을까? 그럼 차라리. 머리 긴 남자도 있어요. 맞아. 요즘 많죠. 네. 갑자기 또 미용실 얘기를. 너무 흥분되네요. 네. 저 그거 진짜 부정이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고. 우리가 그 왜 때문이죠라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획 있잖아요. 해시태그 그 기획을 38 여성대회 기념해서 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런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미용실에 왜 여자 컷 남자 컷 있지? 그리고 어디 돈가스 먹으러 왔는데 왜 남자 돈가스 여자 맞아. 돈가스 있는 거야? 맞아요. 남자 짬뽕 여자 짬뽕 있는 거야? 남자 짬뽕이 더 맵대요. 그 요즘에 소주 나왔거든요. 음. 대장부, 여장부. 소주? 그래서 예, 네. 대장부는 그게 무슨 도수, 증류식 도수가? 소주래요. 전통. 근데 여장부가 도수가 낮고 또 남장부가 또 대장부가 도수가 높은 아. 네, 그런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짜증. 나 도수 높은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왜 대장부냐고요? 여자들이 더 그러니까. 도수 높은 거 더 아니, 좋아하는 그리고 여장부 아니면 남장부 하든가. 그치. 대장부는 뭐야? 그러니까요. 대장부. 대장부 소장부도 아니고 여장부는 뭐죠? 거기도 성별 없어. 짜증나. 짜증나요. 그죠? 네. 혹시 또 얘기가 돈 쓰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여러분이 소비를 하시면서 뭐 약간 팁, 재테크 노하우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정말 이렇게 저렴한 인터넷 쇼핑에 엄청 올인하던 굉장히 최저가를 엄청 그쵸. 올인하던 시기가 그거 있었는데 되죠. 약간 그런 것들은 한 개 사면은 이제 뭐 10,000원 미만이지만 싸다 보니까는 되게 무력이 생기면서 10개 사요. 막 맞아요. 10만 원 되는데 그 10만 원어치가 쓸만한 게 없는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를 사더라도 아까 이제 갓김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개를 사더라도 그게 정말 쓸 수 있고 내가 계속 그런 것들 그 물건 자체를 이렇게 그냥 싸니까 또 싸게 산 거는 금방 또 버리게 되고 실증나면 약간 이런 방식으로 또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들 경험하면서 약간 물건을 하나를 샀을 때 그 물건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내 삶 속에서 계속 같이 뭔가 네. 필요한 것들이고 거기에 뭔가 세월이 같이 쌓여가는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하려고 좀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본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지 않아요? 걔네가 뭐 싸다 하는데 그럼요. 아니지 않아요. 이유가 싼 게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 저는 사실은 그 어떤 홈플러스 아니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서 뭐지?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마일리지 적립하는 뭐 다른 약간 그또 여성 혐오도 있는데 약간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전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자본이 하는 방식에 사람을 거기 묶어두는 이유가 있어. 숨이 막혀. 네. 그래서 그때한테 쿠폰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왜냐면 거기만 가야 돼. 그거 신경 쓰는 거 자체가 비용이에요. 필요하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뭘 만들고 약간 이런 거에 꽂히는데 그래서 빈백 만들기에 도전을 했어요. 빈백이 뭐예요? 빈백이 약간 스티로폼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쇼파 같은 거요? 약간 네, 그렇게 좀 편하게 막 모양 변하는 그걸 만들기 이제 도전을 하느라고 이제 주문을 이제 했죠. 그래서 천도 주문하고 그걸 만들려면 천을 주문하고 그 빈백에 들어갈 그 빈 그것들 이제 주문을 하고 해서 쇼핑 비용이 한 8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재단을 하고 미싱을 박아서 그 비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다 보니까 엄청 정정기가 심해요. 넣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넣는데 한 2시간 걸리고 하루 종일. 그래서 결국 걔 총 비용을 따지면 거의 한 20만 원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내 노동력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7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기성품을 사면. 그래서 그걸 다 만들고 나서 만들어서 뿌듯하긴 한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노동을 하면서 이게 피곤하게 이러고 있나라는.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또 재밌기도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재미는 있는데 뭔가 되게 그냥 기성품을 사면은 그냥 바로 앉아서 다른 걸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리를 할 수도 있는데 좀 바보 같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너무 나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나라는. 근데 약간 그걸 만들기 시작할 때는 사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내가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할 수 있으니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사회는 이게 대량 생산하는 게 훨씬 싼 사회잖아요. 노동력이 너무나 싸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이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냥 기성품을 사는 게 훨씬 나은 뭔가 이런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또 자급자족에 대한 어떤 그런 자본주의에 따르지 않고 사는 어떤 삶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 자급자족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어떤 사회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더 들면 이제 약간 도시 생활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산속에 들어가는 삶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자급자족의 어떤 그런 삶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드는. 근데 저는 그 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운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막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쓸 때 쓴다 이런 식의 이제 전환을 하면서 제가 정말 꼭 마음에 드는 것을 산다 이런 기조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뭘 살 때 그냥 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특히 옷 같은 거. 맞아요. 저는 내가 이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만드는 이제 기술과 시간과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찾아다니지 않으면 원하는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여자 옷, 남자 옷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세상에서 너무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은 막 30만 원 이상이야 거의. 딱 봤을 때 예쁘다 싶으면 너무 비싸.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되게 짜증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다 만들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그쵸. 있어야 되는 여유도 많아요. 우리는 근데 되게 노동 시간이 되게 길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좀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상품들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 또 훨씬 그런 것도 괜찮을 텐데. 아니고 그렇죠. 돈 되는 상품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내니까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하러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에 드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살 걸 생각 안 하고 되게 그냥 되게 예쁜 것들이 많은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되게 즐겁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마음이 동하는 게 있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이건 되게 내 취향에 맞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 너무 그냥 기성품들 주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범위에 그런 데 가면은 왜 또 이게 유행인 거야? 이런 생각. 유행으로 다 이제 다 점철되어 맞아. 있으니까 그런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일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소비하는 주체로 많이 그려지는 게 왜 광고 같은 데서도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이제 똑같은 자연강장제 광고라고 하더라도 이제 남자들은 일하다가 뭐 이렇게 힘내는데 이제 하는 걸로 나오고 여자들은 뭔가 소비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류의 이제 걸로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화가 너무 많은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은 문화적으로 거의 조명되지 않지만 돈 쓰거나 혹은 돈 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 여성들에 대한 비난 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 돈 버는 사람은 남자인 건데 이제 남자가 번 이제 그쵸, 우리의 돈을 너가 제대로 건박하게 관리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쓴다 이거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괘씸함? 그쵸. 괘씸하게 쳐다보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그 여성의 소비는 가족의 건강이나 가성비 좋은 걸 싸게 사는 소비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예, 비종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거랑 맞닿아 있는 거죠. 왜 밥상에서 엄마가 맛있는 것들을 이제 남편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자기가 이제 가장 이제 꼬투리 이제 남은 그쵸. 거를 먹는데 이게 사실은 나는 엄마가 진짜 취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이런 게 이제 취향, 그러니까 스스로도 약간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해요. 나는 이게 맛있다고. 저 취향이 좀 희미해지기도 근데 해요.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그걸 먹는 게 취향 정말 취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의 문화 속에서 결국은 이제 돈 쓰기에 대한 것도 결국 똑같이. 그러니까 보통 약간 그 뭐 카레 광고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앞치마 입은 정갈한 이 여성이 등장해가지고 건강하고 막 싸고 맞아요. 네, 많은 걸 고려한 이 소비. 아빠가 이제 짜파게티 요리사 그거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일요일이야. 일요일이거나 캠프 갔어. 나와서 굉장히 굉장히 막 착한 그런 아빠인 것처럼 나오는 거고. 별식을 또 맛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짜파게티 몸에는 안 좋지만 그거는 되게 다른 느낌의 제안이지 않아요? 아빠는 요리사래. 짜파게티 끓여놓고. 그거 하나 끓여놓고 요리사라고요? 엄마는 카레를 맨날 끓여도 요리사라. 요리사 아니야. 엄마야 또. 엄마니까. 그것도 열받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CBS 라디오를 들으니까 광고가 막 나오는데 그 쿡찬인가? 라는 어떤 반찬을 배달해주는 광고인데 어떤 여성이 이제 등장하셔서 저녁 식사 준비했는데 내일 아침은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걱정을 막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쿡찬이 배달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걸 하면 되겠네 하고 근데 지금 밥 차릴 시간이네 이러면서 끝나요 광고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밥 걱정. 그다음에 그래도 이 도시락을 그러니까 그 반찬을 배달된 도시락을 이제 하면 되는데 또 그것이 오더라도 어쨌든 밥 차릴 시간이라서 또 그걸 못 시킨다는 건가? 뭐지? 그 여성이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계속 밥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는 뭔가 그런 게 당연히 여성의 역할이고 근데 사실 시켜먹는 반찬은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성이라서 그걸 막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되게 그게 성별화되어 있는 일처럼 되어 있는 상황. 근데 사실 그거 쇼핑하면 그 쇼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또 비난하잖아요. 집에서 반찬을 해야지 그거를 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자기 일을 안 한다라는 식의 어떤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쩌라는 건지 정말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니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저도 제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한번 뭐 전화 통화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이제 아내가 약간 쇼핑 중독처럼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쇼핑을 해서 좀 고민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남자 사람 친구가 뭐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어가지고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 같냐라고 했는데 좀 뭐 욕구 불만인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말이 100마디가 있죠. 무슨 쇼핑하는데? 도대체 뭘 사는데? 내가 봤을 때 뭐 어디 뭐 애들 필요한 거 그거 다 필요한 걸 수 있잖아요. 정말 본인 뭐 옷 사고 뭐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본인 옷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엄마들이 되게 학교 갈 일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뭔가 옷을 신경 안 쓰기 되게 어려운 내 옷을 가지고 이 아이를 판단하게 되는 어떤 학교의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유도 있어요. 환경 속에서 당연히 그 옷을 사는 건 사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되게 그런 걸 또 가소비라고 얘기하는 여성이 또 되게 안 꾸미고 이러면 또 이제 그것대로 비난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소비는 싫고 애는 또 엄마 창피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래서 그 남자 사람 친구가 되게 이제 예전에 뭐 자본주의 반대하고 이제 이런 소위 진보적인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싫은 거예요. 어디부터 얘기하지? 그리고 너무 그
그 여자분이 아내분이 돈 더 많이 벌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자기 더 많이 벌어서 더 쓴다는데 왜 문제지? 근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 약간 약간 욕구 불만인가? 아니면 뭐 약간 쇼핑 중독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써서 참 약간 맞아. 진보 남성들이 가지는 또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자본에 반대하기 맞아요. 때문에 여성의 소비나 여성들이 자기 욕구에 이제 충실한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또 이제 비난하는? 그 제 동생 얘긴데 제 동생도 인터넷 쇼핑을 엄청나게 하는데 아이 둘을 키우니까 이제 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짐도 많고 이러니까 약간 하여튼 사는 걸 되게 많이 사는데 이렇게 사놓으면 사는 행위 대해서 남편이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너 이렇게 왜 쇼핑을 많이 하냐, 뭐 중독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가 이제 다 사놓으면 쓰는 건 다 남편이라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 갈 때 쓰는 팩 같은 뭐 거를 파우치랄지 사서 뭐. 놔뒀는데 없어. 그게 쓰려고 봤더니 없어? 보니까 남편의 그 출장 가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사면은 그 노동을 정말 하는 거죠. 쇼핑도 되게 그쵸. 노동행위인 노동이에요. 거고 그게 이제 이 가정의 유지라던가 어떤 뭐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삶이 유지되는 방식인 건데 되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되게 노동하지 않고 맞아요. 쇼핑하는 노동을 하지 않고 남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내 동생이 굉장히 분노하며 했더니 그리고 어떤 면에서 쇼핑이라는 행위가 되게 즐거운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안 사더라도 뭐 한번 보고 사실 뭐 일상에서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쇼핑 가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쇼핑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100개 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발 좋은 거 하나 사면 좋겠는데 신발을 막 100개를 사. 내가 그래서 저거 그냥 좋은 거 한 2개 사면 끝날 그걸 사고 막 저한테 맨날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앞치마, 뭐 손수건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산 그런 거. 짜잘한 거. 네, 주면 알았어. 그리고 했는데 필요해. 필요해. 어떤 때 되게 뜬금없이 이거 있었네. 맨날 이게 뭐야 이러는데 필요할 때가 있어. 맞아. 그럴 때 되게 무서워. 무서워.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소비 얘기하면 꼭 그 얘기 더치페이 얘기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더치페이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남자들의 분노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성의 연애를 할 때 이제 페미니스트였고 근데 걔네 집은 진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반반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보다. 너무 생각한 거예요. 또 페미니스트한테 또 이게 완전 강박이죠. 비난이 확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페미니스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 같은. 근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내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애정 아니에요? 그것도? 네, 네. 그리고 사회적 어떤 불평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많은 사람이 내면 좋지 뭐. 그냥 그건 이렇게 약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는 또 가혹해 또. 그런 이제 반작용으로서 이제 나의 강박이 이제 작동하기도 하는 거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저 스타벅스 원래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하도 스타벅스 가는 거 아니고 뭐라고 하니까 가게 돼. 들어가. 왠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스타벅스가.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알았는데 스타벅스가 맛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맛있는 메뉴가 신메뉴 많더라고요. 같은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맛있어요. 일정한 품질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지만 네, 갑자기 생기기도 예, 맛있나? 뭐 무슨 뭐 어디 뭐 카푸치노가 나왔는데 저도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도 뭐라 하니까. 광고 효과가 지금 스타벅스 가보세요. 남자밖에 없어요. 진짜 많죠. 진짜 남자밖에 없어요. 아까 오는 길에 들었었는데 진짜 80%가 남자 네. 아저씨들 회의하고 막 아저씨가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제 안 가니까 몰라서 욕을 하는 그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하는 남자들 사람들은 중년 남자가 최하위로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쌀국수 다 먹잖아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여자로 사는 데에 드는 이제 이 욕 나오는 것들에 대한 비용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압박, 뭐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압박에서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한 압박까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남성들은 제발 현명한 소비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샴푸 값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게 되게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쓸 땐 좀 쓰고 이제 좀 몸 씻고 이런 거 쓸 필요도 있잖아요. 샴푸 좀 사고 그리고 좋은 거 뭐 쓰고. 로션이랄지 이런 것도 저기 네. 바디로션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도 많이 바르고 그죠.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만 너무 많은 기준이. 그쵸. 성별 임금 격차가 그래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쵸. 그게 당연히 네. 전제돼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네. 너무 막 이쪽 그쵸. 이 소비 쪽에 대한 어. 얘기만 막 어. 융단 폭격을 맞아. 하는 식의 그러니까 이걸 안 풀려고 그러니까 성별 임금 맞아. 격차를 안 풀려고 여기를 때리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어. 그러니까 남성들은 훨씬 소비 노동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예, 샴푸랄지 뭐 바디로션이랄지 진짜 해야 돼.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이걸 알아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이해도 안 삶을 하죠. 사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돈을, 그냥 일상을 꾸리는 벌고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쓰면서 자기 취향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스타벅스에서 주문 어떻게 한 톨 사이즈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알아야죠. 그런 거 이제 좀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이제 메일 주소 열려 있는 거 uchijang.today 유치장.today @gmail.com으로 계속 이제 사연이나 제보, 고민들 뭐 어떤 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혹은 뭐 방송 들은 소감 이런 거 보내주셔도 좋고요. 보내주시면 다 읽어보고 저희가 다룰 수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까 그 고민 많이 주신 분 그런 고민들이 되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페미니즘 처음 접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성학자분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제 이 절박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왜 내가 페미니즘 알아서 이 고생인가 막 페미니즘 비난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 알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 많이 나눠주시면 우리가 좀 서로 이제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또 나오세요. 네. 우리가 어쨌든. 김땡땡 저번에 네. 얘기했던 네. 그 감독에 대한 예. 뭔가 우리가 명예훼손을 네. 많이 검토하고 네. 대응할 때 또 예, 그렇죠. 나와주셔서 예, 예. 그리고